라이프 MD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경영진의 잘 짜인 발표는 잠시 접어두고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오가는 질의응답 세션만 딱 골라서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진짜 속내는 바로 여기에 다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라이프MD는 어마어마한 자본과 저가 공세가 난무하는 체중 감량 약물 시장, 그야말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과연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싸움에서 어떤 해법을 찾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주제를 따라가면서 라이프MD의 전략을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가장 치열한 전장인 체중 감량 시장부터 시작해서요.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 보험 이야기를 하고 또 든든한 다른 사업부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역시나 분석가들의 질문 대부분은 요즘 가장 뜨거운 GLP-1, 바로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집중됐습니다. 라이프 MD가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버티고 또 싸우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시장은요, 아주 명확하게 두 편으로 나뉘어 있어요. 한쪽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거대 제약사가 만든 FDA 승인을 받은 정식 브랜드 의약품, 물론 비싸죠. 다른 한쪽은 약국에서 직접 성분을 섞어서 만드는 복합 조제 의약품인데 가격이 훨씬 저렴한 대신 안전성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라이프 MD는 바로 이 브랜드 의약품 쪽에 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힘든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CEO의 이 한마디를 들어보면 상황이 어떤지 바로 감이 오죠. 적과 공세를 펴는 복합 조제 약물들 때문에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 압박을 받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럼 라이프 MD는 어떻게 반격할까요? 당장 가격으로 맞붙는 대신 좀 더 긴 그림, 즉 장기전을 선택했습니다. 첫째, 제약사와의 관여를 활용해서 브랜드 약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요. 둘째, 곧 나올 먹는 비만약 시장을 선점해서 판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FDA가 안전하지 않은 복합조제 약 시장을 정리할 거라는 데 베팅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 바로 보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보험 적용이 라이프MD 비즈니스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숫자, 이게 바로 그 대답의 핵심입니다. 라이프MD가 최근에 약 1억 5천만 명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을 시작했더니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즉 CPA가 무려 33%나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보험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엄청난 잠재 고객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4명 중 1명은 약값에 보험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적용을 늘리는 건 단순히 비용을 낮추는 걸 넘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고객들을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죠.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가 비만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해주는 그 순간을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자신감의 표현이죠. 우리는 준비 끝났다. 문만 열어라. 이겁니다. 라이프MD가 비만 치료제에만 올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분석가들은 남성 건강 브랜드인 렉스MD의 실적에도 주목했는데요. 이 사업부가 얼마나 든든하게 전체 비즈니스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세요. 이번 분기 렉스MD에서만 10,000명의 순 신규 구독자가 늘면서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뜯어보면 더 재밌어요. 8,000명은 발기부전 치료 같은 전통적인 핵심 사업에서 나왔고 나머지 2,000명은 호르몬 요법이나 탈모 치료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들어왔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냥 저절로 성장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 똑똑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딱 맞춘 맞춤형 발기부전약이 신규 처방의 4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고요. 남성 호르몬 치료 시장에서도 아주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약국을 통해 더 다양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면서 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회사가 그리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라이프MD는 그냥 개별 서비스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거대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데 모든 거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건 바로 통합 마켓플레이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건강에 관한 모든 걸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자가 비만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심장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추천받고 필요하면 호르몬 약도 처방받고 집에서 편하게 피검사까지 주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나한테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 둘러보고 약도 주문하고 검사까지 한 곳에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다 해결하는 거죠. 흩어져 있던 경험을 하나로 매끄럽게 잇는 게 핵심입니다. CEO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그냥 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즈니스의 체질을 바꾸고 고객 한 명에게서 얻는 평생 가치, 즉 LTV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비즈니스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머리 아플 수 있는 부분, 바로 숫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한 분석가가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왜 이익은 줄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라이프MD가 지금 치르고 있는 장기전의 대가가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정말 날카롭고 간단했습니다. 아니, 매출은 늘었다면서요. 근데 왜 원격 의료 사업의 총이익률은 3.5%나 떨어진 겁니까? 이건 겉으로 보이는 성장 뒤에 뭔가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건 암시하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싼 브랜드 약을 찾는 환자가 늘면서 라이프MD가 중간에서 챙기던 약 $50 정도의 수수료가 사라졌다는 거고요. 둘째, 전체 매출 파이에서 이익률이 높은 남성 건강 사업 비중은 줄고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체중 관리 사업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장을 위해 사업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처럼 시장은 크지만 마진이 낮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면 평균 이익률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더 큰 시장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트레이드오프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춰보죠. 라이프MD는 당장의 가격 경쟁 대신 품질, 보험 연동, 그리고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라는 장기전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더 싸고 더 빠른 걸 원하고 있죠. 과연 그들의 이 뚝심 있는 베팅이 결국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직접 증명해 줄 겁니다.